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임채훈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를 겪고 공황장애와 함께 살아가시던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땅콩입니다. 저는 한 5년 전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땅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초반 홀이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공황은 아니고 강박이랑 ADHD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발병해서 지금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황 발작을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조울병 진단을 받아서 지금 공황장애랑 조울병이랑 사이좋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황장애라는 병 자체를 좀 나약한 사람들만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적으로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부정을 했고요. 약 처방도 거절을 하고 3년을 방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현실 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부정을 처음에 하셨던 거네요. 네. 네. 혼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랬습니다. 홀님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발병을 해가지고 청소년기 되니까 문제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제 증상이랑 똑같은 뭐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막 계시고 뭐 강박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덤덤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네. 스스로 조금 진단을 내렸던 거네요. 네, 짐작을 하고 있었죠. 이런 증상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네. 미리 알고 계셨었군요. 네, 그러면 리커버리님도 한번.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조현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이제 계신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막 이제 저희들한테는 모르게 막 쉬쉬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신병이라는 거는 안 좋고 위험하고 뭔가 무서운 거구나, 그런 편견을 갖고 제가 자랐거든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런 저한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내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올 곳이 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가 편견이 많았기 때문에 음, 병 자체를 저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는 그런 기분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처음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시 말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 공황 발작이 왔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몸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와중에. 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뭐 민간요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구급 대원분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떡하지? 뭐가 보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어,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디세요? 하는데 어딘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정말 단 몇 초 만에.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빠졌고 이제 점점 시야가 돌아오니까 뒷자리 넘어갔을 때는 몸이 다 젖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상했고 저는 당연히 몸에 큰 증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저의 첫 번째 발작 경험입니다. 저는 그게 기억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 좀 가정 환경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어가지고 네. 8살, 9살 때쯤에 이제 발병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손을 많이 씻었고요.
이 손을 이렇게 많이 씻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거를 계속 반복 질문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증상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무슨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관공서 직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하고 나오자마자 과호흡 증세가 와가지고 숨이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아는 지인 언니를 만나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응급실에 가야겠다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갈 때 이제 너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순간 내가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놀랬죠. 저도 놀래고 그 주변에서 놀래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신과 치료라는 게 조금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문턱이 높았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정신의학과를 가게 된 그 계기가?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는 좀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불안함 뭐 이런 정도의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했지 이런 병명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정신과를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요? 공황장애라는 병명 자체가 되게 거부감이 컸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갔어요. 가면 뭐 나오려나? 가보라고 하니까 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네. 병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도 지금 땅콩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신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 네.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진단이 내려질까봐 약간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엄마랑 처음 같이 이제 정신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너무나 조금 참담한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을 느꼈지만 그래도 몸으로 그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무섭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뇌 질환이다. 몸의 일부분이고 장기 중에 하나니까 그 뇌 질환을 고치러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약물을 처방받고 그렇게 약물 복용하면서 이제 조금 지내다가 네.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네. 선생님이 배정돼서 그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마음에 있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선생님이 뭐 제 얘기에 피드백도 주시고 약간 공감도 해주시면서 네.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심리 상담이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니까 네네. 그거 자체로도 조금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었다. 네. 그러면 심리 상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센터에 있는 네, 복지센터에 근데 그 심리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의 중요한 말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조금 날카롭게 정확하게 딱 집어주셔가지고 잘 유도를 네, 해주셔서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 초반에는 많이 다운이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찾아보니까 홀림처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례 관리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분하고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무료로 한 10회기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막 자책을 하고
그다음에 막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걸 인지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지를 그렇게 바꿔주는 치료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셨을 텐데 그때 주변 반응들이 어땠었는지. 가족들은 저 혼자 나와 산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상 좀 술자리가 많았어요. 아,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우스운 소리도 듣고, 뭐 그게 뭐라고 그런 걸 뭐 양해를 구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공황의 인식이 그 제 주변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몸이 힘든지 뭔지 좀 오바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반응이 저는 솔직히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극복을 했으니까 네. 그냥 그거 걸리면 힘들어. 나 그때 그랬어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네네. 당시에는 예민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정을 안 할 때라 네.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삼박자가 참 안 좋았죠. 아, 저도 가족은 이제 그래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담담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위로를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뭐 안 좋은 시선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네. 저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그렇게 크게 막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축소해서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신질환 치료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곳과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내가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이 나중에는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좀 온라인, 근데 페이스북에서 그런 정신과 치료 경험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댓글을 한 100개 정도 뭐 달아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는 좀 뭐 무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왜 이런 걸 여기다 공개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100명 중에 2명이지만 그래도 그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발작을 했던 장소가 차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가면서. 네. 그래서 차를 타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신기했고 그럼 점점점 만들더라고요. 병을. 나중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것도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집까지 네. 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 그 첫 번째 기억이 내가 살면서 잊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두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너무 강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제 강박 사고라고 해서 네. 약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자꾸 침투적으로 생각이 나는 네.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줄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거를 완벽하게 뭐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박도 있었고 아니면은 내가 혹시 저 친구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다치게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강박 사고들을 막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못 타고 이제 저도 터널을 이렇게 좀 뭐 피해서 간다든지 택시 탈 때는 기사님한테 터널을 지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노하우, 꿀팁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열정적인 거랑 네. 감동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열정적인 게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감동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좀 고마운 사람들이나 좀 소중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뭉클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네, 누굴 위해서라도 네. 되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포커스를 좀 다른 데 맞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뭐 운동이 취미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 됐든 근데 확실한 거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예전에 진료 받을 때 술커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를 자제를 해야 되고 운동도 받고요. 운동도 받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네. 강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냥 흘려보내거나 다른 일을 막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죠. 크게 저의 아픔에 뭐 신경 써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주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말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막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저를 짓눌러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누워 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야 이러면서 몸을 움직이면 땀나게 운동을 하면 뇌가 억지로 멈춘다. 그러니까 지금 좀 몸을 움직여라.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해라.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2단계로 놓고 겨우겨우 이제 거의 기다시피 이제 걷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한 3단계까지 갔나 해서 한 30분을 겨우 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지금도 조금 막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좀 걷기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황이 왔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걷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실천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게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황장애를 겪고 있거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뭐 응원의 메시지, 주변 분들, 친구나 가족 등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그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자괴감에 안 빠지면 좋겠고요. 주변 뭐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은 그냥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해주실 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막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더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으신 거 최대한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뭐 안 하고 뭐 다른 일 또 하시면 되니까 네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증상이 영원하겠구나. 이러다가 나는 정말 이렇게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말씀도 도움이 됐는데 그냥 툭 던지시는 말이 공황으로는 절대 사람 못 죽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을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은 결국에는 이 당사자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잖아요.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험한 꼴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평소처럼 대해주시되 나중에 이 당사자가 다시 돌아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줄 그런 집이 되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을 방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일 건데요. 인터뷰를 오늘 진행하시면서 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얘기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니까 또 많이 시원하네요. 아, 네. 저와 같은 증상들 아니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생활을 조금 잘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좀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좋은 얘기하면서 이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